여러분, 1994년 3월 3일 일본의 쿠슈 쿠마모토현 도로변의 한 주차장 쓰레기 처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환경미화원분이 뭔가 수상한 검은 비닐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이분이 뭐지? 하고 그 비닐봉투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의 내용물은 사람의 왼팔. 같은 날 후쿠오카현의 또 다른 주차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서 사람의 오른팔이 또 발견된 거예요. 조사 결과 왼팔과 오른팔 모두 동일 인물. 이게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 오른팔이 발견된 동일 주차장에서 광고지에 쌓여진 왼쪽 손목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손목. 거기다가 JR 쿠마모토 지하철역의 구내 사물함에서 복부가 도려내진 가슴 그리고 허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계속 몸의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일 정도가 더 지난 14일 쿠마모토현의 한 별장 근처에서 왼쪽 다리가 또 발견됐습니다. 왼팔, 오른팔, 왼쪽 손목, 복부가 도려진 가슴, 그리고 허리, 왼쪽 다리까지. 몸통이랑 거의 팔 다리가 다 나온 거죠. 후쿠오카 그리고 쿠마모토 경찰들의 공동 수사 결과 피해자는 후쿠오카시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던 당시 30살의 이와사키 마유미라는 여성. 경찰은요, 일단 4일에 발견된 왼쪽 손목, 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던 광고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스타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딱 하고 보니까 이 광고지가 딱 1200부만 만들어져가지고 후쿠오카현의 다자 이웃이라는 곳 주변에만 배포가 됐었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용의자의 범위가 좁혀진 거죠. 경찰은요, 바로 이 지역을 철저하게 탐문 수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마유미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당시 38살의 에다 후미코라는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후미코라는 여성은요, 마유미가 근무하고 있었던 미용실의 격리 담당이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유미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3월 2일부터 4일까지 이 후미코가 후쿠오카시에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쿠슈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거예요. 여기까지는 볼일 있어가지고 차 렌트해가지고 쿠슈 도로 주행했었나 보지. 이게 크게 단서가 될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한 통에서 통행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행권에 후미코의 지문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왜 시신과 같이 있는 이 통행권에 후미코의 지문이 찍혀 있지? 그렇게 3월 15일 에다 후미코는요, 사체 유기 용의자로 체포가 됐습니다. 당연히 후미코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어요. 저 아니에요. 제가 왜 마유미를 죽입니까? 저 아니에요. 하지만 후미코의 핸드백에서 마유미의 수첩 그리고 시계가 나오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연히 경찰은요, 이 점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왜 당신의 가방에서 마유미의 물건이 나오냐고. 이에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25일 후인 3월 28일 후미코는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죽였어요. 라면서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막을 내서 이리저리 뿌리듯이 갖다 놓은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에다 후미코는요, 그건 토막을 안 내면 시신 전체를 제가 가지고 옮기기가 힘들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하나하나 버리려고 다 토막을 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이 후미코라는 여자는 뭔가? 이 후미코는요, 1978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1989년에 미용실 격리 담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던 세무사 남자 한 명이랑 친해지면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륜 관계까지 맺게 됐습니다. 피해자인 마유미와의 인연은요, 1년이 더 지난 1990년 이 마유미가 같은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마유미의 성격이 쿨하고 싹싹하고 잘 웃고 또 이뻐.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유명했다고 해요. 손님들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마유미만 찾고 다 이쁘다고 하고 성격 좋다고 하고, 쟤 오기 전까지는 내가 거의 주름 잡고 있었는데 쟤 오고 나서 뭔가 내가 밀린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후미코가 아름다운 마유미한테 점점 시기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한 거죠. 저 기집애가 아무래도 내 내연남도 꼬신 게 분명해. 내 내연남이랑 아까 저 기집애랑 둘이 웃던데 둘이 뭔가 있는 게 분명해. 나 몰래 둘이 바람 피고 있을 거야. 가만 안 둬. 너무 이 시기 질투가 셌다 보니까 아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미코 심부름 센터에다가 뒷조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이 두 사람 감시해줘요. 분명 둘이 내연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후미코 자기가 남편 있으면서 세무사인 다른 남자랑 바람나 놓고 자기 내연남이랑 또 마유미가 또 바람난 게 아닐까. 참 진짜 겨묻은 개가 겨묻은 뭣도 뭐 욕한다고. 진짜 사실 이 후미코의 내연남이랑 마유미는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심부름센터 시켜가지고 알아본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둘이 내연관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후미코 이 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미 시기 질투심이 도가 넘어버렸거든. 아, 이것들 아주 철저하게 숨기면서 바람 피우고 있구나. 마유미 저거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라는 생각으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1994년 2월 27일 오전 11시경 마유미는 다니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후미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미코가 죽이고 싶을 만큼 마유미를 싫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좋게 말이 오갔을 리가 없죠. 당연히 사소한 시비가 둘이 붙었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거친 말다툼에 몸싸움까지. 그러다가 결국에 이 후미코가 식칼로 마유미를 살해한 거예요. 이 이후에 사체 처리가 곤란해진 이 후미코는요 톱과 그리고 식칼로 마유미의 시체를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이 토막이지 보통 사람은 죽어있는 시신을 보기만 해도 헛구역질을 하고 쓰러지는데 그런 시신을 보고도 토막을 냈다는 게 막 내장하며 막 피하며 그 썰리는 소리하며 막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토막난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넣고 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후미코는 그렇게 시체를 토막내고 렌트카를 빌린 뒤에 여러 곳의 주차장 그리고 별장 등에 시신을 유기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후미코는 범행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은 네 차례야 라고 쓰인 협박장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무사 내연남한테 보여주면서 자기야 이것 봐 나한테 이런 협박장이 왔어. 마유미를 죽인 그놈이 보낸 건가 봐. 나 어떡해 무서워 하면서 생쇼 연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죠.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여자. 일본의 몇몇 사람들은요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었는데 여성이 혼자서 피해자를 죽이고 가슴을 도려내고 막 부분 토막내고 가방에 그걸 다 담고 유기하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다 할 수 있었을까? 혼자 다 가능할까? 혹시 공범이 더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S외과 병원 원장 가문의 악행이에요. 이 외과 병원장의 아들이 이 사건에 가담되어 있다, 공범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병원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공범이 후미코가 체포되자마자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거기다 이 공범의 집안이 병원장 집안인데다가 정치와 경제 쪽에도 발담고 있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빽이 장난이 아닌 집안인 거예요. 든든한 집안에서 3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난 차남. 첫째, 둘째 다 괜찮은데 막내가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는 게이였다고.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옆에는 참고 자료예요.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크게 편견이 없지만 옛날은 또 달랐거든요. 이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게 되고, 그리고 막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차남이 후미코와 마유미가 일하던 그 미용실의 점장 남자랑 가깝게 막 되게 친밀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진 이야기와 다른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앞서 해드렸던 그 이야기와 반대로 에다 후미코가 세무사 남자랑이 아닌 동성애자로 후미코랑 마유미랑 연인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소수자였던 차남, 이 차남이랑도 이 후미코가 이제 쉽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같은 이제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후미코의 연인인 마유미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아니, 후미코도 여자고 마유미도 여잔데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데 마유미가 임신을 했대. 어떤 놈의 애야? 아이의 아빠는 미용실의 점장, 바로 차남의 연인이었던 바로 그 남자였던 거예요. 미용실 점장이랑 마유미랑 이렇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미코 열받아가지고 마유미랑 막 언쟁을 벌이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 못하고 시칼로 마유미를 살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후에 시신을 해체하고 한 장소는 차남의 아파트로 알려졌는데 아예 살해까지 공모해서 차남이랑 후미코가 한 건지는 논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차남과 후미코가 함께 마유미의 사체를 절단하고 각 장소에 유기한 건 확실한 사실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견된 마유미의 시신 일부, 복부가 도려내져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임신한 마유미에 대한 후미코의 분노 때문에 자궁이 도려내어지고 성기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밝혀지고 경찰이 후미코를 체포하니까 공범, 이 차남, 곧바로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그곳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남의 아버지는 빽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 언론 관계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 엄청 해가지고 이 차남에 관련된 사실을 파묻어버린 거라고 해요. 진짜 돈이 무서운 거죠. 그 많은 일본의 언론사,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하나가 돼가지고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차남에 이제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보도가 안 됐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많이 알려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 병원장의 장녀, 이 장녀의 아들이 3년 후에 고베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또 체포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남의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이 또 자기의 여동생, 되게 엄청 깐난아기였던 여동생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기까지 했었다고. 뭔가 좀 이렇게 이 병원장 가족이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미용사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나도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이 가해자인 후미코 1999년 9월 3일 징역 16년이 선고가 됐고요. 2015년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후미코가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책. 잘못을 뉘우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잔혹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쳐서 책을 쓴 걸까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돈이나 좀 더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겠죠.